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맥스 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227번 아서왕 전설의 주인공이자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린 명검 엑스칼리버를 쥐고 성배 전쟁에 참가하여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활약했던 캐릭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히로인이자 주역 세이버 2.0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세이버라고 한다면 역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서 등장하는 그 히로인과 이제 주연급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상적인 여성이었던 만큼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루트에서만큼은 이 세이버는 정말 진 히로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얼리미티드 블레이드 워커스라던가 이제 헤븐즈 필과 같은 루트에서도 분명히 세이버의 존재는 굉장히 파급력이 강하지만 이 세이버가 진 히로인에 가까웠던 건 역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루트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현재에 와서는 세이버 페이스로 하여금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과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미지 캐릭터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품 피그마 2.0은 뭐가 바뀐 것이냐 라고 하신다면은 이전에 발매했던 1.0 버전보다는 훨씬 더 가동률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표정 같은 것도 많이 변화가 됐죠. 역시 먼저 살펴볼 건 이 엑스칼리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칼리버, 이건 뭐 전설 속 명검 중에 명검이죠. 그리고 이제 페이트 시리즈 세이버가 사용했던 엑스칼리버조차도 대성복으로 하여금 약속된 승리의 검이라는 거의 뭐 광선기? 뭐라 하면 좋을까요? 마력 분출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거 한 방으로 4차 성배전쟁 때는 캐스터가 소환했던 거대 소환체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원작상에서도 큰 임팩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엑스칼리버의 칼집 같은 경우에도 아서왕 전설에서 멀린이 아서왕에게 이 검집만큼은 절대 몸에서 떼내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본인에게 오는 위협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이렇게 또 페이트 시리즈로 넘어오게 되면서 마스터 시로가 입었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역할로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검집 아발론의 도색 같은 경우는 역시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뒤쪽을 보더라도 정말 큰 무리 없이 깔끔하게 도장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앞쪽에도 이제 문자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방금 봤던 문자 같은 경우는 엑스칼리버에도 당연히 새겨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의 도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칼리번이 있겠습니다. 칼리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서왕 전설에서 검이 두 자루가 등장을 합니다. 돌에 박혀 있었던 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수의 정령에서 받았던 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돌에 박혀 있었던 검을 이 칼리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수의 정령 쪽에서 받았던 검을 엑스칼리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벤다라는 느낌보다는 장식용 검에 조금 더 많이 가까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장도 살펴봤겠다. 이번에는 다른 부속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먼저 볼 거는 역시 표정 파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세이버의 표정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얘는 그냥 평상시의 세이버의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표정 파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파츠를 바꾸는 것은 이전에 봤던 랜드로이드와 완전히 동일한데요. 위쪽에 있는 머리 파츠, 머리카락 파츠죠. 분리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얼굴 파츠를 바꿔주시고요. 그대로 다른 얼굴 파츠로 교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검을 들고서 돌격하는 형태의 얼굴 파츠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지금 현재 하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피그마 자체의 가동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포징을 취해주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게 잘 뽑힌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할 법한 그런 연출들까지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정 하나가 정말 큰 역할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다른 머리카락 파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머리카락이 이제 왼쪽으로 휘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연출시켜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파츠만 변경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뒤쪽 머리카락에 있는 리본 같은 경우도 살짝 왼쪽으로 옮겨주시게 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연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랄까 먹성 좋은 세이버의 그 볼빨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부끄럼을 탄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홍조가 살짝씩 가미되어 있는 얼굴 파츠도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홍조 파츠도 좋기는 한데 웃고 있는 살짝 미소 지은 그런 세이버의 파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좀 더 좋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옵션 파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파츠가 있겠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종 손 파츠를 끼워둘 수 있는 파츠를 함께 부속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부터 무장을 줄 수 있는 무장손들이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편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칼리번 전용 파츠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칼리번을 땅에다 이렇게 살짝 내려다 두고서 손 두 개로 지탱하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옵션 파츠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옵션 파츠 하나도 부속이 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자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전용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세이버의 등 쪽을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파츠를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그냥 싹 하고 끼워주시면은 쉽게 피그마 시리즈를 세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본체 자체만으로 자립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베이스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액션 포즈 취할 때도 액션 베이스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피그마로 적혀있는 비닐백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비닐백이 무슨 용도이냐, 이제 옵션 파츠들을 넣어둘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넣어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비닐백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박스를 솔직히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닐백을 통해서 파츠들을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프로포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세이버의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치마 스커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이버의 느낌 자체, 사실상 노란색 머리에다가 머리를 묶은 머리,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파란색 리본이 참 잘 어울리는 세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이버를 논할 때 항상 필요한 것, 바로 이 바보털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삐져나온 이 바보털 하나가 세이버의 차밍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메랄드 색의 눈동자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강인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소녀소녀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게 이 세이버의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그리고 갑주도 살펴봅시다. 갑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레스트 플레이트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 라인과 함께 은색 도색, 메탈릭 도색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중갑스럽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꽃장식 같은 느낌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브레스트 플레이트 내부 쪽으로 해서 약간 이너 아머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가죽과 같은 갑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으로도 살려주고 있습니다. 뒤쪽을 한번 봅시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그죠? 뒤쪽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진짜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느낌이 많이 받듯이 등 쪽, 그 위쪽, 목 아래로서부터는 그냥 천으로 이렇게 입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세미 경장, 풀 플레이트라는 느낌보다는 세미 경장 같은 느낌으로 구현이 되더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갑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뽕이 많이 커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굉장히 큰 볼륨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감 표현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사였던 만큼 건들릿이 굉장히 투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왼손 같은 경우는 건들릿 자체가 이런 식으로 벙어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편 손을 보게 된다면은 벙어리가 아닌 이렇게 개별적인 건들릿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세시대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차이를 둬서 보다 적절하게 전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두 쪽 건들릿 자체는 전부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쪽도 살짝씩 가동할 수 있게끔 연질 파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죠. 자, 이번에 스커트로 내려와 봅시다.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씩의 중갑의 형태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파란색의
치마의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부각된다라는 느낌이 강하기는 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왼쪽 좌우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게끔 해서 가동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내부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도 가동하게끔 연질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내부 안쪽에 있는 스커트도 함께 가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가동을 취했을 때, 이제 검의 액션을 취했을 때 치마가 휘날리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충분히 연출시켜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따로 스커트가 3분할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스커트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 가동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죠. 되게 크게 펄럭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진짜 드레스와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브를 신고 있는 이 다리, 정말 경장 이런 느낌이 확 하고 들죠. 원래라면 풀플레이트 같은 경우 이제 체인메일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허벅지를 완벽하게 가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세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여성스러움을 좀 더 강조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다리의 그리브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힐로 신고 있는 전투화 그리브가 좀 더 맞겠죠. 그리브를 신고 있다라는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클 가드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약간씩 움직인다라는 점도 뭐랄까 내부에 있는 관절을 숨기기 위한 장치라고 해서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동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가동 같은 경우는 일단 목관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피그마를 만져본 게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야, 진짜 꽤 크게 돌아간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쪽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 있죠? 이쪽은 좌우로 회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파츠를 바꿨을 때 이렇게 리본이 휘날리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멋있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일단 어깨 파츠 자체가 볼관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볼관절이면서도 앞쪽으로 크게 뻗어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칼을 딱 쥐고서 옆으로 횡배기를 할 때 그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으로도 벤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두 부분이 회전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팔꿈치도 살펴봅시다.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건들리 때문에 약간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도 정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축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볼관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파츠를 뺄 때는 그냥 앞쪽으로 쭉 하고 잡아당겨 주시면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당연히 위아래 가동이 있습니다. 뭐 칼리번이라던가 이제 엑스칼리버를 줄 때 위아래 가동이 있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벤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 이 건들릿 안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쪽 부분이 가동을 합니다. 네, 약간씩 가동을 해요. 야,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기믹들 하나하나 덕분에 진짜 위쪽으로 엑스칼리버를 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재현을 시켜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가슴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슴 가동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갑주 자체를 살짝 들어 올려서 아래쪽으로 크게 숙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동률 자체가 상당하다. 액션 포즈를 취해줬을 때 정말 깔끔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액션 포즈를 상당히 많이 잡아주는 편이긴 한데 야, 이게 또 이렇게 굽혀지니까 진짜 뭐 두말할 나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돌아가는 것도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야, 진짜 액션 포즈 잡아주는 맛 기깔납니다. 엄청나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갑주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내부에 있는 치마도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자체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 고관절 같은 경우도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크게 올라오는 다리를 볼 수 있겠고요. 앞쪽으로도 크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는 스커트를 전부 다 치워줘야만 이렇게끔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합니다만 뭐랄까 약간 아쉽죠? 이게 그리브에 약간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이 딱 있어요. 정말 딱
들어맞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더 가동을 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발목도 한번 살펴봅시다. 발목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고요, 뒤쪽으로도 크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앵클가드 살짝씩 가동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깥쪽으로도 가동합니다만 안쪽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발꿈치도 가동을 하긴 하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뭐랄까 선다라는 느낌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함께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227번 4차 성배전쟁과 5차 성배전쟁에서 세이버 클래스로 도왔는데요. 수많은 활약성은 물론 무수한 팬들까지 만들어냈던 KT 시리즈의 간판 캐릭터 세이버 2.0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